그럼 일단 이런 비판을 안고서 세대별 차등화안은 뭐냐면 지금 9%를 앞으로 13%까지 네. 내는 요율을 올리는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50대는 당장 내년부터 4%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50대 정프로님이나 우리 같은 깜짝 사람들 놀라버렸어요. 내년에 이제 네. 곧 올라갈 사람들은 한 번에 매년 1%씩 예.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것도 안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네. 추론하기로 따르면 예를 들어 그리고 월급 100만 원 받던 사람이 네. 그 전에 9만 원을 냈는데 네. 이제는 13만 원을 13만 내게 원을 한 된다는 번에 거죠. 낸다고요? 네. 그렇죠. 바로 예. 매년 같은 그리고 못 낸다고. 자 그리고 이제 못 내요. 세대별로 쭉 낮춰서 안 낼 거야, 나. 그렇죠. 안 해. 가장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을 뭐 좀 담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아직 뭐 중요한 뉴스는 아닌데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자체를 금융투자 상품으로 인정을 안 해요. 아직. 안 하죠. 네, 살수 그런- 없는 거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지도 못하는데 네. 국민연금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뭘 투자를 했대 이 네, 소식만 네. 보고 뭐야 우리는 못하게 하더니 네. 아 깜짝이야 이러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얘기해드리면 직접 비트코인을 국민연금 투자하기는 어렵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비트코인 관련한 음. 기업에 투자하는 그래서 이른바 간접 투자 방식으로 아. 비트코인을 결국 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같이 수 있는 올라갈 수 회사들. 있게끔. 주식도 회사들로 그런 간다. 주식이 많이 있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회사에 지금 한 454억 정도를 투자했고요. 또 다른 회사도 역시 한 그 정도 해서 한 뭐 그렇게 뭐 금액이 절대적으로 큰 상황은 아닌데 네. 이제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안에 비트코인도 들어온다는 게 그래서 어떤 다른 상징적인 야수의 느낌으로 심장인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수익률 더 올려보겠다 국민연금이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크게 다를 상황은 아니고요.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좀 뭐 수익률이 좀 좋아지나? 이렇게 비트코인 좀 담고 하면? 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의 수익률은 그렇게 뭐 좋은 좋진 건 않고. 아니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뭐 작년에 뭐 1억을 가네 만에 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제일 좋았죠. 근데 이제 총 투자금에 대비했을 때는 뭐 수익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부 연금 개혁안을 내놓긴 했잖아요. 그래서 네. 기금 소진을 더 늘리겠다. 지금처럼 하는 이런 숫자 개혁, 모수 개혁 말고 네. 모든 개혁을 할 수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 연금 한 30년 더 쓸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에 구체적인 방안들이 이제 곧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정부가 지난주에 사실은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하면서 네, 여러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뭐 아무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국민연금 얘기를 또 직접 하셨어요. 네. 근데 우리 정프로님도 가장 흥분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 나 왜 이렇게 이 얘기만 들으면 화가 나? 아니, 하여튼 해야죠, 그죠? 네. 네, 해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뭐 여기서 깊이 있게 뭐 찬반을 우리가 다 뜯어내기는 네, 네. 어려운데 네. 적어도 대통령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건가? 네.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야죠. 짚고 가야죠. 네. 네. 그리고 일단은 많은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네. 좀 자극적인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의 개혁을 일단 두 가지 파트로 나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세요. 앞으로 계속 들으실 얘기니까. 네. 하나는 이제 우리가 돈을 내서 모여 있는 그 돈 덩어리. 말 좀 끌지 마세요 좀. 그걸 기금이라고 합니다.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식사하시고 졸린 시간인데. 그건 이제 기금이라고 해요. 네, 기금. 네. 예. 근데 그 기금은 네. 고갈이 확정돼 있어요, 사실은. 아, 네. 그렇죠. 2055년이면 고갈됩니다. 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는 전제 하에요. 네. 그건 뭐 더 돈을 늘린다든지 네네. 그걸 조정 안 하면 2055년에 고갈돼요. 그러니까 고갈 자체는 사실은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정해진 미래다 그거는. 예. 그래서 그걸 네. 고갈 연도를 미루는 방안인 네. 더하기 빼기잖아요. 예. 좀 더 내면 많이 되겠지. 내야지. 덜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산수를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요거를 모수 개혁이라고 합니다. 모수 개혁.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연금 문제를 어떻게 할 건데 네. 재정을 넣을 거야 말 거야. 네. 다른 연금들하고 어떻게 조화시킬 예. 거야 네. 등등등 하는 게 구조 개혁이에요. 네. 이 두 가지 다가 사실은 문제인데 지난번에 이제 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하나 나왔고요. 네. 그걸 21대 국회에 던져서 합의를 한 해 만에 했었거든요. 여지까지 논의된 바는 어디였냐면 구조 개혁은 논의된 바가 없고요. 네, 네. 모수 개혁 관련해서 현재 국민 공론화 위원회라는 걸 거쳐서 네. 하나의 안이 나왔고 네. 그걸 여야 합의에 안까지 만드냐 마느냐까지 나왔다가 네. 최종적으로 합의가 그렇죠. 불발된 상태까지 네, 네, 왔어요. 네. 자 여기까지를 발판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다시 안을 내야 될 때 네. 이 몇 년 2년간에 걸쳐왔던 이 논의의 이 유산들을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13% 보험료율, 그렇습니다. 올리는 거. 43에서 45% 소득 대체율. 맞습니다. 이걸 지금 갖고 갈 9% 거냐? 내고 있는데 네. 마지막 공론화 위원회에서 올려왔던 안과
그래도 여야가 마지막까지 합의했던 안은 내는 거 13까지는 왔어요. 예. 13까지 올리는 거.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을 지금 40인데 뭐 43으로 하냐 44로 하냐 여기까지 1% 차이까지는 좁혀놨어요. 예. 네네. 여기까지는 모수 개혁에 대한 논의죠. 네. 그리고 이 논의의 배경 철학은 뭐냐면 음. 더 내고 더 더 받을게. 받자. 네. 뭐 덜 내고 덜 받을 게도 아니고요. 네. 더 내고 덜 받을 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일단 왔는데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새 출발할 거냐 이 얘기를 인정 안 할 거냐가 너무 궁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어야 돼요. 말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논의를 다 무위로 돌리는 거냐 2년간의 사회적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되느냐 예. 이런 비판이 일단은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대통령이 낸 안은 일단은 구조개혁안은 없습니다. 네. 근데 구조개혁 하겠다고 해서 말만 지난번에 있어요. 모수를 안 받은 건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회 마지막 논의까지 했을 때는 모수개혁 1%그 소득 대체율 1%만 갖고 합의가 안 됐던 거예요. 네. 마지막에 민주당에서는 그래 그럼 받을게라고 했거든요. 그때 다시 국힘이나 정부 여당이 안 받겠다고 한 이유는 예. 그러니까 받겠다는 제안에 대해서 거부한 이유는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모수개혁만 할 때는 아니야. 구조개혁 같이 구조개혁도 해야 했었어야지라고 하면서 거부했거든요. 그럼 이번에 구조개혁 논의가 나왔어야 되는데 네. 안 나왔어요. 아. 그럼 이번에 대통령이 한 국정 브리핑이라는 게 사실 이제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디테일을 다 한 건 아니겠지만 네, 네. 그래도 구조개혁에 관한 단초가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진 않고 근데 정부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온 상황에서 네. 모수 개혁만 하는데 그나마 모수 개혁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2년간의 논의 이거를 할 거냐 인정할 거냐 말 거냐는 얘기는 없어요 또. 네, 없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번에 하는 게 뭐야?라고 했더니 딱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올리긴 올릴 건데 네. 세대별로 차등해서 올릴게. 저는 요게 제일 예. 일단 이게 하나 나왔고요. 네. 두 번째는 앞으로 연금이 고갈이 될 건 자명한 사실인데 지금처럼 맨날 싸우니까 힘들잖아. 합의도 안 되고 하니까 싸우지 말고 오토매틱으로 가자라고 자동화해. 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할게. 자, 세 번째. 음. 그다음에 연금 줄지 안 줄지 불안해? 법에다 못을 막지 뭐. 네. 무조건 명문화하겠다.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거를 명문으로 하지 뭐. 요 세 가지를 대통령이 꺼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구조개혁에 대한 답도 없고 모수개혁으로 좁혔을 때도 아까 인정한 소득 대체율이 얼마로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전제 사실도 말이 없이 갑자기 나온 게 그냥 세대별로 차등해서 올릴게 이것만 던지니까 네. 이 논의의 맥락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가 아. 지금 현재 발판이 없다는 거예요. 아. 자, 그럼 이제 이런 비판을 안고서 세대별 차등화안은 뭐냐면 지금 9%를 앞으로 13%까지 네. 내는 요율을 올리는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50대는 당장 내년부터 4%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 9에서 13으로. 우리 정프로님이나 50대 우리 같은 깜짝 사람들 놀라버렸어요. 내년에 이제 네. 곧 올라갈 사람들은 한 번에 매년 1%씩 예.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50대는 이것도 안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네. 추론하기로 따르면 지금 예를 들면 50대 이상은 한 그냥 방에? 한 방에. 예를 그리고- 들어서 월급 100만 원 내던 사람이 받던 사람이 네. 그 전에 9만 원을 냈는데 네. 이제는 13만 원을 13만 내게 원을 한 된다는 번에 거죠. 낸다고요? 네, 그렇죠. 바로 예. 네. 못 내. 매년 같은 그리고 못 낸다고. 자, 그리고 이제 못 내요. 세대별로 쭉 안 낮춰서 낼 거야, 나. 그렇죠. 안 해. 가장 어린 세대는 20년에 걸쳐서 1년에 뭐 0.몇 안 돼. %씩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요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럼 젊은 세대는 안 올린다라고 또 착각들을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다 올려. 13까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데 올라가는 기간을 쪼갠다고? 고령 세대는 당장, 젊은 세대는 고령 20 세대라고는 하지 말고 뭐 9세대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르신 어, 세대는 어르신 세대? 당장. 철든 세대 어때요? 그래요. 철든 세대. 철든 세대는 바로 올리고 바로 올리고 좀 아직 철 안 들은 안 애들 된 세대는 20년에 걸쳐서 비율을 네, 낮게 해서 올린다. 그러니까 좀 듣기가 좀 낫네. 네. 그러니까 요 안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논란이 촉발된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얘기는 그만할게요. 그 어디부터 출발하는 건데 이건 아니, 없는데. 근데 아예 네. 이거를 또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 4일에 이제 정부가 안을 발표를 할 건데 보건복지부가 4일? 내일? 네. 네. 곧 발표 예정인데 아. 대략 지금 이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네. 보험료를 이제 9%보다 높은 13에서 15% 정도 수준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하고 기금 투자 수익률을 4.5%에서 5.5%로 1% 포인트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 약간 소진 기간이 한 30년 더 예.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정확하게 그 인상률 차등을 어떻게 둘 것이냐. 네. 한 번에 9만 원에서 13만 원 내게 안 하고 이제 만 원씩 만 매년? 원씩 만 원씩 네. 올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5천 원, 5천 원, 5천 원, 5천 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건 아직 발표된 안은 없으니까 내일 봐야 알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런 근데 이제 현재 안은 그래요. 이제 정확한 안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사실 이제
얘기를 미리 흘려주잖아요. 그래서 네, 나온 건데 정확하게 50대는 시행 즉시 4%를 올리고요. 40대는 5년에 걸쳐서 0.8%씩 올라가고요. 30대는 10년에 걸쳐서 0.4. 예. 35세 이하는 20년에 걸쳐서 0.2씩 네, 이렇게 네, 쭉쭉 네, 올리는 네. 방안이에요. 네. 그런데 일단은 이게 그동안 사실은 이제 노년층은 적게 내고 너무 많이 받아오는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연금 고갈에 어떻게 보면 수혜를 너무 많이 입고 미래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네. 있다라는 게 지금 사실은 문제죠. 연금이 갖고 있는 네. 매우 불평등한 예.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불평등성을 지적했다라는 포인트는 맞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오히려 잘못 건드리면 연금 개혁의 본말을 전도시킬 위험성도 있다는 게 비판이에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연금이 갖고 있는 불평등성은 엄밀히 말하면 소득 불평등성이 더 커요. 한 같은 장년 세대도 네, 다 네. 돈을 못 내서 돈이 없어서 연금을 못 내. 그래서 연금 사각지대에 있어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젊은 세대라도 나 돈이 많아. 그래서 이미 연금 많이 내고 있지만 나 임의 가입까지 할 거야. 수익이 좋으니까요. 네. 그런 세대도 많거든요. 그래서 연금의 기본은 사실은 그 소득에 비례해서 연금을 낸다라는 게 기본 방침이에요. 그래서 이 소득 관련한 형평에서 아웃돼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끌고 올 것인가가 형평 문제 사실은 그동안 본질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세대별이 형평의 가장 큰 문제야라고 이걸 지적함으로써 다른 형평 문제는 논외로 하고 이제 세대별 갈등의 촉발제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전 국민 합의가 안 그래도 어려운 연금 문제를 성숙하게 이게 공론 과정을 가야 되는데 네. 그냥 갈등을 촉발시키는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일단 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국민연금 낸 네. 돈들 뭐 이렇게 쭉 서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싹 분실해. 아, 그래서 지금까지 연금공단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분실해요. 그래서 누가 얼마 낸지를 몰라. 몰라.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게 구조개혁이죠. 예. 아 이게 구조개혁. 네, 그럴 수 있어요. 아. 예,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있던 거를 앞으로 향후 얼마를 받을지를 딱 세팅 끝내놓고 네. 분리해서 새로 가자. 뭐 네. 이런 다양한 예산권 아이디어도 떼고. 나오긴 나옵니다. 아. 예, 그런 게 이제 구조개혁이죠. 그렇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현실성은 없습니다만. 아니, 저는 그 국민연금이 약간 수익률을 좀 어쨌든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뭐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그것 하나와 수익률 높여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물론. 네. 그러나 지금보다는 조금 더 투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좀 실어야 되지 않나. 그럼 그 말씀 마저 주식 해볼게요. 투자. 이제 대통령 발표문에 빠졌는데 네. 방금 우리 최 기자님 말씀하신 거 수익률 관련한 것도 새롭게 방안에 들어갈 네.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국민연금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기금의 수익률은 4.5예요. 네. 연 이 목표 수익률입니다. 네. 뭐 아무튼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0.5 올리는 방안, 뭐 1 올리는 방안, 이걸 방안으로 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처음부터 늘 비판받는 게 뭐냐면 야 세상에 그런 방안이 있어? 그걸 초이스할 수 있으면 왜 안 해? 하면 저도 되지. 궁금해요. 그렇지. 그렇게 목표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 수익률 내느냐는 예. 다른 그렇죠. 문제인데 말도 안 되는 거야라는 그게 게- 기금을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숫자를 늘릴 수 있죠. 그러니까요. 고갈 예. 연도를 예.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실제로 만약에 올해 1%밖에 네. 수익이 안 났어. 예. 손해가 났어.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대폭 당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늘 해야 되는 목표일 뿐이지 그게 어떻게 음. 방안이 될 수 네. 있느냐라고 해서 비판을 받는데 이제 논리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이거예요. 실제로 그런 목표 수익률이 4.5에서 뭐 5나 5.5 이렇게 0.5나 1 올리는 방안이 두 가지가 나올 텐데 그게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더 공격적으로 그렇습니다. 투자하겠다는 거지. 안정자산을 빼고 네. 공격자산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 번 더 들어가면 안정자산이 뭔데? 네. 우리나라 국고채 같은 거예요. 네. 해외 국고채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빼고 네. 심지어는 우리 주식시장도 수익률이 낮잖아요. 네. 이걸 빼고 미국 가서 신흥시장, 비트코인 특별자산 가고. 이런 쪽으로 그래서 가겠다는 그렇다는 거예요. 거예요. 비율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했을 때 그 네. 목표 수익률을 대비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건다는 네. 거지 더 큰 리스크가 생겨요. 그럼요. 그래서 이걸 시뮬레이션 돌려보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목표 수익률을 오버해서 달성하는 해도 생기지만 네. 지금 국민연금은 4년에 한 번씩 손실이 나요. 음. 근데 이걸 0.5 올리잖아요. 손실 빈도가 2년에 한 번 올라갑니다. 거의 이제 아, 평균 그래요? 내보면 비슷비슷하게 네. 나오겠네요. 수익률이. 그러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도달 가능한 현실적 목표가 되기에는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 정부님 정확히 아실 거예요. 우리 또 터키 부동산 좀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터키 부동 걱정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뭘 해야 되냐면 국내 주식 비중을 낮춰야 돼요. 그러면 이제 큰 손들이 빠지는 아하. 건데. 그래서 실제로 몇 달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적 동의 없이 연금 지 멋대로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낮추겠다. 그래서 뭐 5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그 장기 계획을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최근 10년을 아니 앞으로 10년 앞두고 빠져야 될
돈이 어. 30조에서 50조 이상 빠져야 돼요. 아.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국내 주식 시장에서 연금이 빼는 돈이 너무나 그 정도 되는 충격적인 거예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을 연못이라고 하고 연금이 너무 크니까 연못에 네. 고래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연금이 그물에서 빠지면요. 우리 시장 누가 받칩니까? 그래서 저는 예. 차라리 국내 시장에 더 투자한다 이렇게 발표하고 실제로는 빼는 건 난 괜찮은 것 그게 같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 연금 기금이 보고서가 빼는 게 계속 매일 나오는데. 보이는데 어떻게 그러고 외국인이 다 숫자로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알 수 아니, 그렇게 있어? 하면 네. 개인 투자자들도 네네. 아 연금 더 들어오는구나 해서 더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실제로는 더 들어와 물이 막 들어와 네. 물이 들어와서 고래는 빠졌는데 이제 막 티가 안 나지. 미꾸라지들이 열심히 해요. 막그 물 연못을 지켜요. 얼마나 아. 좋아. 예. 이렇게 가면 나는 좋았었는데 네. 빠진다 이렇게 하니까 벌써 막 다 빼잖아요. 다 의기소침해 져가지고 막 빼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야. 이게 두 가지인데 방금 주식시장에는 이 발표가 수익률 올리겠습니다. 이 발표가 음.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수급에 큰 장애를 일으킨다는 거고요. 채권 시장은 더합니다. 네. 국고채를 가장 많이 사는 게가 그것도 당연히 우리 연금이에요. 네. 근데 우리 좀 이따 뭐 역시 이야기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수 결손 때문에 국고채가 계속 늘어야 되거든요. 네. 또 누가 삽니까? 연금이 안 사면 시장에서 돌지가 않아요. 최종적으로. 근데 이제 이것은 철학과 관계된 거예요.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지가 국민 내 대표인 연금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연금이 국채 안 사. 이게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의 재정 방향이라든지 정부 운영 방향 여기서 건드리는 문제가 어마어마한데 네. 이런 기능에 대해서 철학과 국민적 합의 없이 그냥 이렇게 올리지 뭐 수익률 올려봐 이렇게 가볍게 단편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게 네. 재정 안정화 장치 할까요? 하지 말까? 굳이? 네. 지금도 뭐 사실 과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국민연금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이 좀 있으셨을 네. 텐데 많이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여튼 결론은 정부가 네. 뭘 잘 안 하는 것 같다. 내일 발표를 할 거니까 네. 두 보고 좀 분은 보고. 보시죠. 네, 네. 내놓은 안이 모수 개혁에 알겠습니다. 집중돼 있고 굉장히 자극적인 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요? 근본적인 개혁을 담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 같다. 예,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질 것 같다. 네네, 예. 그 정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 그 누구죠? 그 무기력 그 만성 김원장. 환자 네. 우리 김원장 김원장 기자님. 기자님 없이 혼자 이렇게 해보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조금 어떤 김원장 기자가 음. 계셨던 게 더 계신 게 좋았던 좋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 새로운 비유도 주시고들 예. 느끼는 건 비슷하시구나. 네, 다른 시선을 주시니까 혼자는 조금 약간 역부족이다 이런 느낌 좀 드셨을까요? 역부족인가요? 에이 그렇게 또 우리 가야지. 아니 주제를 좀 김원장 기자님 계시면 다양하게 잡을 수도 있고 네. 다른 뷰가 나오니까. 네네네. 이거 갖고 김원장 기자님이 뭐라고 말했을지 그렇죠. 예. 국민연금 가지고 네. 더 자, 내고 더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예 나라가 결정하면 돼요. 안 내고 안 안 받을 받든지 건, 네, 맞아요, 더 내고 맞아요. 더 받든지 왜 그걸 결정을 못해요? 막판에 이렇게 흥분하시죠, 하셨을 그죠? 것 같아요. 예. 초반에는 중간중간 아니요 급발진 그건 하시죠. 아닌데요. 이렇게 이제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흥분합니다. 네. 김원장 기자님 잘 보고 계시죠? 네. 자, 그럼 오늘 요 정도 할까요? 예산은 예산은 다음에 뭐 할까요? 예산은 네. 뭐 네네네. 또 1시가 다 돼갖고 네. 네, 워낙 또 큰 문제라 그건 한번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네, 네. 한번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시동 평론가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하여튼 경제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박시동 평론가 같은 분들이 좀 계속해서 쉽고 우리가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네. 많이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뭔 얘기를 해도 이렇게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오늘? 네. 피곤해요. 네, 우리 신혜영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고, 예. 네 시작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의 날이에요. 맞다. 네네네. 네, 휴일 수당 신청하시고요. 네, 네. 최은경 기자님. 예. 사실 오늘은 별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저요. 신혜영 기자가 요새 일하고 싶어 해가지고 예, 제가요. 자리를 열어주었습니다. 네네. 네, 하여튼 오늘은 여기서 저희 화요일 순서 마무리하고 내일이 또 수요일입니다. 네네. 화요일 화요일 다음에 요새 저거 밀다가 정말 여지없이 수요일이 와요. 어제 저도 무슨 일이 이게 항상 신기하고. 밤새 무슨 일이 계셨나요? 아니 할 말이 없잖아요. 네. 네. 내일은 화요일입니다. 깜짝이야. 예. 신기하죠. 월요일이고 네. 일요일 내일은 또 계속하더라고요. 수요일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어요. 네, 참 잘 지킵니다. 네. 네, 달력은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네. 내일은 수요일이니까요. 내일 수요일도 재밌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마지막까지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가시면 더욱더 감사해. 저도 지금 눌렀습니다. 안 네. 눌렀습니까? 고맙습니다. 혹시 인터넷 잘 안 되시면 인터넷 비교원 꼭 한번 찾아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